1타 클래스의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사 2강입니다. 구신청철 중에서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를 다뤘어요. 연결해서 이제 청동기, 철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가 되면은 농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잉여 생산물이 세상을 크게 한번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이전 시대에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죠. 사유재산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전 시대는 큰 전쟁 같은 게 없었어요. 왜? 전쟁에서 이겨도 얻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얻을 게 생긴 거예요.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복전쟁에 있다 보니까 승자와 패자가 생기겠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있죠. 평등사회는 가고 이제 불평등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우리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농경 발달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 발달이죠. 농경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발달이 포인트예요. 이 농경 발달이 뭐를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벼농사라든지 밭농사 중에서 보리콩 같은 생산력이 높은 작물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잉여 생산물을 낳게 되는 거고, 이 잉여 생산물이 정복활동을 이야기하게 되고 계급과 국가의 탄생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하나만 예습을 하도록 할게요. 제정일치의 군장 국가. 이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최초의 국가의 형태는 군장이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군장 국가였고요. 이 군장의 캐릭터는 있죠. 제정일치, 제사장이자 정치적 지배자라는 거예요. 신석기 때 샤먼 기억나시죠? 샤먼들이 청동기 시대 때 군장이 되었다. 정치적 지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는 가족 문화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석기 때는 할머니 중심의 모계 중심 사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청동기로 오면 있지 않습니까?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자들의 물리력이 존중되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도구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재료 측면에서 청동기 등장. 청동기 시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청동기가 등장합니다. 청동기 장인, 청동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 등장하게 되고요. 거푸집은 청동기를 만드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석기와 토기 기술 발달하였다. 여러분, 청동기식이라고 해서 청동기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청동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동기는 원체가 되게 귀한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들의 전유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아직까지 간석기랑 토기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농기구를 이용하여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청동기는 엄청 귀한 금속이요.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거는 있죠. 여러분들 에르메스 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자, 이 백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백으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파를 담고 계란을 담아오고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행위예요. 귀한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든다? 비슷한 행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X. 여러분, 청동기는 있죠. 농기구가 절대 없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석기 토기가 많이 사용됐어요. 간석기. 자, 청동기 때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간석기가 반달돌칼이에요. 요거 별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석기로 만든 농기구는 대부분 신석기 때 등장했다고 했죠. 그런데 청동기에 등장한 돌로 만든 농기구들이 있어요. 3대 농기구와 반달돌칼, 바퀴날루키, 홈작이에요. 이 중에서 A급으로 등장하는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이 뭐하는 농기구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실을 끼워가지고 여기 손을 싹 넣어가지고 있죠. 벼나 보리 같은 줄기가 굵은 작물들을 갖다 추수할 때 썼던 농기구입니다. 바퀴날루키, 홈작이는 솔직히 얘들이 대략 농기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뭐 했던 농기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반달돌칼 친구 청동기 때 나온 애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간돌검은 있죠. 전쟁을 할 때 지배층만 청동검을 사용해요. 대부분은 돌을 갈아서 만든 검을 사용했던 겁니다. 다음에 토기 들어가겠습니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토기가 민무늬 토기예요.
신석기 때 이름 민무늬 토기랑 구별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붉은 간토기. 간토기라는 게 맨질맨질한, 표면이 유리처럼 맨질맨질한 이런 톡이 들어갔다가 우리는 간토기라 해요. 붉은 간토기는 붉은빛을 띠는 간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요 송궁식 토기는 따로 외우지 말고 나중에 청동기 주요 유적지에 송궁리라는 곳이 있어요. 부요 송궁리. 거기서 발굴된 토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발표해 주세요. 미송리식 토기. 토기 중에서 있죠.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로서 가장 빈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민무늬 토기가 더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미송식 토기가 더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미송식 토기가 고조선의 영토와 딱 분포가 일치하는 거예요. 고조선의 4대 유물이 동시에 있죠.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빈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다 보니까 청동기 물론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만들어졌냐? 거친무늬 거울, 거울이에요. 동그란 거울. 우리 사진 한번 보죠. 요게 이제 거친무늬 거울, 청동 거울.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 동검인데 좀 뚱뚱한 동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푸집. 이거는 이제 이 청동 검들을 만들기 위한 주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세형동검이라는 게 있죠. 세형동검은 요거는 비파형 동검이 나중에 철기 때 업그레이드된 동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기 때도 동검, 동골 여전히 만들어지고요.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철기 때 만들어진 동검. 거푸집에 지금 철기라고 가로가 열려 있죠. 이유가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도 이런 거푸집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푸집 자체가 세형동검의 거푸집이기 때문에 철기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농경무늬 청동기, 청동, 방울, 이런 것도 이제 청동기 때 청동기로 만든 유물들이다.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청동기에 가면 있죠. 고분이 등장해요. 고분. 우리 신석기와 구석기에는 고분이 등장하지 않는데 청동기 때 고분이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석기, 구석기 때도 무덤이 있어. 근데 이 무덤이 역사적 함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청동기 때 이 돌자 들어가는 고분들은 역사적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셨던 청동기랑 같은 맥락으로 있죠. 지배계급이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엄청 딥다 큰 게 나오는 거예요. 큰 게. 일반인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무덤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야지 만들 수 있는 큰 무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롤 무덤, 일명 돌 무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고인돌이고요. 이 고인돌은 두 개의 양식이 있어요. 북방식과 남방식. 자, 북방식 고인돌은 있죠. 탁자식이라고 불립니다. 탁자식. 두 개의 긴 다리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방식 고인돌은 있죠. 짧은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둑판식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청동기의 우리 주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때도 움집, 그리고 청동기 때도 움집이라는 집 형태가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움집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움집을 먼저 우리 구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기 움집, 그리고 청동기 움집 이 두 개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죠. 신석기와 청동기의 생산 방식으로부터 접근을 해가야 돼요. 신석기는 지금 우리 농경이 시작된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다, 낮다, 생산력이 낮은 단계예요. 그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부족한 생산력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강가로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조개라든지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근데 강가에 가서 살아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는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데 추웠던 거예요. 특히 겨울에. 여러분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캠핑을 가시면 되게 시원하고 좀 추워요. 그러니까 여름이에요. 한여름. 근데 겨울에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먹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던 신석기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있죠. 반지하. 얼어 죽지 않게 해서 반지하. 땅을 움푹 파는 있죠. 집 구조로 갖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춥기 때문에 그래도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면이 둥근 그리고 중앙에 불을 피우는 화덕을 만드는 원형 평면에 중앙에 화덕이 있는 집 구조로 갖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뭐 원형 바닥 혹은 이제 모가 둥근 사각형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남쪽에 출입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석기 움집터를 보시면은 대략 이제 가족 단위로 있죠. 하나의 움집이 만들어지고 이 움집이 대략 이제 4-5개 정도 만들어져서 대가족 정도 규모로 이렇게 움집터가 형성된다. 요게 이제 신석기 움집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청동기로 가면 있죠. 같은 움집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청동기는 그 생산력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농경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까? 조개,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면서 있죠. 여러분 풍수지리설 잘 몰라도 배산임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산을 등지는 있죠. 구릉터 배산임수 지형입니다. 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의 중턱에 집을 갖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배산임수라는 지형입니다. 이런 이제 구릉지대, 배산임수지대로 청동기 가면 사람들이 이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자, 이 배산임수 지형이 쾌적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산을 갖다가 등지는데 어떻게 등지냐면 겨울에 우리 북서풍 되게 차갑죠. 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북쪽의 산을 갖다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야. 이제 추위에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두더지처럼 반지하로 파가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상가옥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원형 평면의 중앙에 화덕을 만들 이유가 이제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활하기 편안해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이라든지 한쪽 평면이 긴 장방향의 평면을 만들고 있죠. 화덕은 중앙이 아니라 저기 벽면이라든지 집의 바깥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신석기 움집터예요. 반지하로 움푹 판 거 보이시죠? 그리고 평면이 둥그스름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청동기의 집터예요. 움집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땅을 파온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팠던 거예요. 조금은. 반지하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은 팠던 거야. 그래서 이제 움집이라 불렸고 그 평면을 보면 아무래도 신석기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사각형에 가깝고 화덕도 이제 벽 쪽으로 빠져 있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청동기 이제 움집의 변화, 지상가옥화되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산임수, 그리고 집터가 이제 장방형 혹은 사각형, 그리고 화덕은 벽면에 붙게 된다. 혹은 집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심화 내용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신석기 때는 대규모 집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시족사예요. 한 20명, 30명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대규모 집터 필요 없어. 청동기 때 국가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집터들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창고도 필요 없어. 잉여 생산물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장소 이런 것도 신석기 때는 30명 가족 단위인데 무슨 공공장소가 필요하겠어요. 가족회의 하면 어른들 모이죠. 할머니 방에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책과 환호는 뭐냐면 요게 방어시설이에요. 방어시설. 목책은 있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마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로서 뾰족뾰족하게 깎아서 성벽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구조물. 이걸 이제 목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는 뭐냐면 있죠. 요 목책 앞에 물길을 이렇게 파가지고 목책을 공격 못하도록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어 시설들이 있죠. 구석기나 신석기 때는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정복전쟁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있죠. 청동기 그 시기 때 이런 방어시설들, 목책, 환호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청동기 주요 유적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신청철로 갈수록 있죠. 우리 유적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구석기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신석기 꽤 많고요. 청동기 철교로 가면 팍팍 줄어듭니다. 청동기 이제 3대 유적지가 있는데 이 3대 유적지가 전부 벼농사랑 관련된 유적지요. 청동기 벼농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3대 유적지가 부여송곡리, 여주남리, 서천화금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도시 이름보다 마을 이름이 더 중요해요. 송곡리, 흔암리, 화금리.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암기하는 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송화강이라는 실제 있지 않습니까? 만주에 북만주와 남만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큰 중국의 강이 하나 있어요. 요 송화강에 가면 있죠. 청동기가 흔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실제요, 실제. 우리 고조선이 이 그 요령 일대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가 고조선의 옛 땅이고 거기 가면 고조선의 유물인 청동기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송화강에 가면은 청동기가 흔하다 하면서 송화흔 해가지고 있죠. 청동기의 3대 유적지를 우리가 두 문자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구질구질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기본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청동기 때 새롭게 등장한 유물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암각화예요. 암각화. 암각화는 바위에다 새긴 큰 그림들을 얘기해요. 이게 구석기나 신석기 때는 등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배고픈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대규모 암각화를 그릴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근데 청동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다. 그러면 놀고 먹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심심했던 어떤 우리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 큰 그림을 갖다 그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청동기의 암각화입니다. 나중 심화로 가면은 이 암각화가 이제 암각화끼리 구별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울주에 있죠. 천전리, 방구대, 그리고 고령에 암각화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기본 문제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관련 사료들, 집터와 관련된 두 개의 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식인지 안 알려줬어요. 수십 개의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는 모래 땅에 깊이 우물 팠다.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신석기 움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꼴이 대부분이다. 집터 가운데 강돌을 둘러 화덕을 시설을 만들었다. 신석기 집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보고 여러분이 이걸 갖다 시대를 끌어내고 그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정답으로 골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 시기의 집은 직사각형 모양 움집. 움집이지만 지금 직사각형이죠. 청동기 움집이요. 그리고 지상 가옥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장 구덩이로 설치하고 뭐 주춧돌도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청동기 움집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런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를 끌어내고 그 시대와 관련된 사실을 연결하는 문제들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청동기와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죠. 청동기 시대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돌검이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 때 청동검만 사용되었다. X 간돌검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빗살무늬 토기에 도토리 등을 저장하였다. 시읒 들어가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라고 했습니다. 유적으로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등이 있었다. 구석기입니다. 주먹도끼 집게 지르개 등 돌로 된 사용도구 역시 구석기요. 제가 구신청철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생활상들을 크로스해가지고 오답을 구성하기 때문에요. 이 네 개 시기의 생활상들을 서로 경쟁하면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 이 네 개 시기를 너네 구별하고 있니? 하면서 묻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구신청철 중 이제 마지막 철기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농경 발달해요. 청동기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덜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분명히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에 있어서 철기 시대니까 철기 사용된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철제 농기구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 농기구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절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철은 좀 보편적인 좀 풍부한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제 농기구가 최초의 금속제 농기구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괭이, 납, 보습, 호비, 담이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 안 들어간 농기구들 있죠. 전부 철제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민무늬 토기, 검은간 토기, 덧띠 토기, 철기 시기에도 토기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 사용됐던 민무늬 토기 여전히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간 토기가 검은색을 갖다 띠게 돼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지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지구과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상식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흙이라든지 암석 같은 데 있죠.
금속 성분 Fe라든지 Mg라든지 이런 무거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될수록 색깔이 어두워지고 짙어진다고 했어요. 청동기 시기에는 요 토기에 있지 않습니까? 금속 성분이 조금 함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란색이던 토기가 불구스름한 색깔을 갖다 띈 거예요. 그게 청동기의 붉은간 토기였어요. 근데 이제 철기 시대로 가버리면 이 금속 성분을 듬뿍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토기가. 그래서 이제 색깔이 더 짙어져서 이제 검은 간토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붉은 간토기와 검은 간토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덧띠토기라고 해서 입술에 띠를 갖다가 드론이 있죠. 이런 토기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동시에 우리 철기시대 때 청동기가 여전히 사용된다? 사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철기시대가 돼버리면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까 우리 보셨던 청동기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요령 일대, 만주 일대에 분포했던 토기들이에요. 근데 요 시기가 되면 한반도에 만주, 중국이랑은 다른 있죠. 독자적인 양식의 청동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친무늬 거울이 업그레이드된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업그레이드된 세형 동검,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예요. 거푸집은 뭐 철기에도 있고 청동기에도 있는 거죠. 다음에 주거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돌 같은 거 부뚜막 가진 이제 온돌을 가진 주거들이 등장을 하고요. 초가집 깃털집 등장하는데 안 중요합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고분, 요거는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동무덤과 널무덤이라는 새로운 고분 양식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고분 양식들이 어떻게 오답이 구성되냐면 청동기 시대 때 돌 무덤,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롤 무덤, 이 무덤들이랑 시대를 크로스해가지고 오답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대는 무늬는 금속기 시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 무덤에 전부 돌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청동기는 무덤에서 돌자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 철기 시대 때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요 철기 시대쯤 돼버리면 한반도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교류했던 뚜렷한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뭐냐면 중국 화폐, 중국의 붓, 뭐 이런 것들이에요. 중국 화폐,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왕망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명도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크기가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요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면도칼처럼 생겼는데 요게 이제 중국 화폐 중 가장 대표적이고 나머지들은 그 친구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고려라든지 조선이 되면 우리 화폐들 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랑 구별하는 팁만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중국 화폐들은 좀 특이하게 이름이 석자예요. 우리 화폐는 뭐 조선통보, 동국통보 하면서 뭐 이름이 4글자예요. 대부분. 근데 중국 화폐들은 특이하게 이름이 전부 3글자. 그래 철기시대 때 이름 3글자 중국 화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 자, 우리 구신청철 가면서 점점점 유적지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일단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자,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 요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요게 보면 중국 화폐랑 북 같은 애 있죠. 중국과 교류했던 흔적들이 뚜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거의 비슷한 유적지인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심화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일단 기본부터 확실히 챙깁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이제 고조선을 배워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조선 배우고 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덧토기. 일명 이제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덧토기가 있는데 이게 또 청동기, 덧토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석기는 덧무늬 토기, 그리고 철기는 덧띠토기 하면서 요 2개만 좀 구별을 갖다 해주십시오. 나중 하면 뭐 심화 가면 얘들끼리 구별하는 뭐 암기 팁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우리 농경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농경의 발달 단계를 농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되었어요. 요 시대 때 사용되었던 농기구는 석재 농기구, 돌로 만든 간석기로 만든 농기구들이었고요. 그리고 청동기 때는 있죠. 역시 돌로 만든 간석기로 만든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같은 이런 농기구가 있었고,
동시에 청동제 농기구는 농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철기 시대로 가면 있죠. 철제 농기구 등장한다. 자, 이렇게 이제 농기구를 어떤 농기구를 사용했는지 구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과 관련해서는 밭농사와 벼농사 작물을 구별해 주세요. 신석기 때는 아예 벼농사 짓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피, 수수, 기작 이런 생산력이 낮은 있죠. 밭농사 작물을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높은 밭농사 작물 중에서는 보리콩 그리고 벼농사가 이게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철기로 가지 않습니까? 철기로 가면 이 벼농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돼요. 벼농사가 어떻게?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벼농사를 지었는데 있죠. 아직까지는 자연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 자연 저습지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벼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은 남부지방의 자연 저습지 이런 일대에서만 벼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기가 돼버리면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벼농사를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청철 구석기는 농경이 없었죠. 신청철의 농경의 발달의 단계를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철기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철기 시대 있죠. 철기 시대를 갖다 초기 철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되었다. 매칭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처음 등장한 거는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되게 예민한 단어가 들어가고 고인돌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청동기가 돼버리는 거죠. 정답 바로 1번이 돼버리네요. 나머지 문제도 확인하죠.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잔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철기지만 여전히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같은 청동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 이외에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덧무늬 토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석기, 덧띠 토기는 철기, 그리고 검은 간토기, 요거는 철기, 그리고 붉은 간토기, 청동기 비슷한 이름들을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발량전 등이 유입되었다. 중국 화폐들 이름 세 글자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철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신청철과 관련된 우리 생활상들을 그 주된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이제 구별해서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